바르게 큰다는 것에 대해 내 제안을 거부하고 혼자 담배를 피우러 나갔던 민수라는 아이가 말했다. 담배 피우다 걸려서 졸업 못해도 상관없어요. 졸업식에 올 사람도 없고. 민수는 엄마와 살고 있었다. 민수가 기억하는 엄마는 늘 열심히 일하셨고 밝은 모습을 보이려 애쓰던 안쓰러운 분이셨다. 민수는 씩씩해지기로 결심한 자신의 배경에 숨죽여 울던 엄마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했다. 어느 날 민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민수는 엄마의 고생을 알면서도 자신 또한 힘들었기에 어떻게든 자기 고통을 해결하고 싶었다고 한다. 어느 날부터인가 하교를 하고 집에 와도 불이 꺼져 있고 저녁을 함께 먹던 부모가 부재하기 시작했다. 부모는 서로를 비난했고 결국 헤어졌다. 불 꺼진 집에 혼자 들어와 불을 켜고 엄마를 기다리던 초등학생 민수는 더 이상 엄마를 기다리지 않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그렇게 방황이 시작되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술과 담배를 하게 되었다. 잠시나마 현실을 잊을 수 있는 그 순간이 큰 매력이었다고 한다. 돈은 없는데 술은 마시고 싶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구했고 그렇게 주먹을 쥐었다. 처음에는 손이 떨리고 죄책감이 들었지만 나중에는 누군가의 돈을 뺏어도 그리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고백을 했다. 아이들은 적절한 애정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모든 아이들이 그 기본적 권리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애정과 보호의 부재는 아이들에게 감정적 공허를 낳는다. 아이들은 공허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자극적인 행동, 술, 담배, 폭력을 찾기도 한다. 모든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애정과 보호의 부재가 그 원인 중 하나인 것은 명백하다. 아이들에게는 믿고 따라갈 어른이 필요하다. 엘버트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에 따르면 아이들은 주변에서 본 행동을 따라하며 중요한 학습을 경험한다. 만약 부모가 폭력을 휘두르며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이 역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힘의 논리로 세상을 이해하고 폭력을 정당한 수단이라고 여기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적절한 교육과 따뜻한 돌봄이 부재한다면 타인을 때려서 돈을 얻는 경험은 이후에도 같은 방식의 행동을 반복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저런 행동이 옳다고 옹호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고쳐야 하는 잘못된 행동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아이들의 도덕성도 발달 과정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아이가 어려서부터 가정 내에서 적절하게 도덕적인 행동을 교육받지 못했다면 어떤 아이들은 낮은 도덕성을 유지하는 단계에 멈춰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인간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연구해온 로렌스 콜버그에 따르면 도덕성의 발달에도 단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처벌과 복종 지향으로 행동의 옳고 그름을 처벌의 유무로 판단하는 특징이 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옳은 일을 그저 옳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이 두려워서 하기도 한다. 두 번째 단계는 개인적 이익이다. 이는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하면 결국 자신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믿음에서 행한다는 것이다. 나는 민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민수에게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내가 처벌받을 것인가에 달려 있었고 도덕적 내면화, 외부의 규칙이나 도덕 기준을 단순히 외부의 강요에 의해 지키는 것이 아닌
개인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아 스스로 지키게 되는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박혀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수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고 처벌만 피하면 나쁜 행동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음을 털어놓았다. 도덕성이 낮은 단계에서 멈추어 버린 민수에게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 민수는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았지만 옳은 일을 했을 때에 그것이 자신에게도 유익한 일이 되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 민수는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교육받지 못했고 처벌 회피에만 집중해 왔다. 그 결과 도덕적 내면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폭력, 거짓말, 도둑질 등을 쉽게 정당화하면서 반복해왔던 것이다. 민수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민수가 환경에 따른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는 모습도 엿볼 수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변화를 이끌어줄 누군가의 도움을 원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민수가 지속적인 따뜻한 대상을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희망적 결과를 마주할 수 있을까? 민수 역시 내면 깊은 곳에서 진정한 인간관계를 원하고 있다는 진실이 변화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 폭력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수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의 진실한 관계를 통해 얻어지는 관계적 경험 말이다. 나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통제가 비교적 용이한 성인 교육과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다. 아이들의 도덕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즉, 도덕적 행동이 그저 벌을 피하기 위함이나 유익이 따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규칙과 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규칙과 법이 왜 우리 인생에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갖자. 보편적 가치란 무엇인가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강화와 보상,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고민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교육과 환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마르틴 부버의 존재론적인 관계의 관점과 콜버그의 바른 도덕적 교육의 방향성은 어린 시절에 나와 민수가 가장 필요로 했던 방식의 가르침이 아니었을까. 바르게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바름에 대한 욕구는 아이들 스스로 도덕적 가치를 내면화할 때 자리 잡는다. 이것이 정말 실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이들과의 수업을 통해 배웠다.